안녕하십니까, 역마살 신부들. 역사 스토리텔러 암사은 돌도끼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 고생하시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의료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명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허준입니다. 사실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분밖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허준도 허준이지만 이 다른 의료진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 그렇게 사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준 선생 이외에 조선시대에 어떤 명의분들이 있었나 몇 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한 책이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강명관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읽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 중에 수만 백성을 살린 이름 없는 명의들 편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일단 조선의 병의료제도, 병의료원제도, 의료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 식구들이 혜택을 받느냐, 일반 백성이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제도,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궁중에서 왕실 가족들을 치료를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궁중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매의원입니다. 사극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궁중의 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의감이라는 곳이 있고요. 일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는 해민서와 활인서가 있습니다. 이 해민서는 해자는 은혜할 때 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민서. 활인서는 생활할 때 활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런 거죠. 아픈 백성들을 활동하게, 생활하게 해준다. 그래서 활인서가 있는데 활인서는 주로 무위탁 병자들을 치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백성들을 위한 해민서나 활인서도 한양에만 있어요. 한양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지방에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의료 사각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의원이나 아니면은 대대로 내려온 민간요법 이런 것에 의존해서 당시 백성들은 병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의 의원들은 그 당시 계급으로 보면 신분사회에서 보면 중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반들한테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계층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중인들 전용으로 이제 임했던 직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의원이 이제 바로 그거고요. 또 하나가 역관, 그러니까 통역사들, 외교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무 외교관들, 역관들이 있고 또 기술 관료들이 중인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즉 이 사대부들이 그들 위주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이 중인들의 활약상이 기록되는 빈도수가 지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겁니다. 사료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허준 선생도 드라마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방대해서 그런 스토리가 쫙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허준 선생도 정식 사료에는 기록이 무척 적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보시죠. 조광일이라는 의원이십니다. 조광일. 1700년대를 사셨던 분인데 이분 의원이다 보니까 이분 계급 역시 이제 중인이 되겠죠. 근데 이 중인들이 이제 의원을 할 때 대부분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옵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 의원 직종을 이제 이어가게 돼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의원이었다고 제가 바로 의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잡과라는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해야 정식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조광일 선생님께서는 침을 잘 놓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도 침은이에요. 침은.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다가 이제 침을 여러 개를 넣어갖고
이렇게 휴대를 항상 하고 다니는 걸로 또 유명했고, 근데 침을 잘 놓고 이술이 뛰어난 걸 떠나서 이 조광일이라는 의원은 이 의료관, 이분이 갖고 있는 의료관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조광일의 집에 남루한 노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시는 거죠. 의원님, 저희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저희 집으로 지금 한번 모시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손을 꼭 잡고 상상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조광일이 그렇소, 어디요? 앞장서시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친구를 챙깁니다. 이때 이제 이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인지 뭔지 정확치는 않고 친구라고 할 수 없고, 보고 있던 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조남이 홍양호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문집을 쓸 때 이 조광일 전기를 자신의 문집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조광일이라는 의원의 기록이 남게 되고 지금껏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홍양호가 물어봅니다. 조광일에게. 자네는 양반들만 치료하러 다니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매번 가난한 백성들한테만 왕진을 다니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주 세속적으로. 그때 이제 이 조광일이 대답합니다. 세상의 의원들이 제 의술만을 믿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으니 저는 이런 의원들 싫습니다. 이렇게 일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원 조광일은 백성들을 외면하는 의료 행위를 무척 혐오했다는 거죠. 비판한 겁니다. 고로 조광일은 진정한 민중의다. 다음 의원은 백광현이라는 의원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수의사입니다. 동물을 치료하던 분이에요. 수의사였다가 어의로까지 발탁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종기 치료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종기라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여러 임금님들도 이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세조도 그랬고, 정조도 그랬고, 효종도 그랬고, 옛날에 종기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백의원이 원래 수의사였다고 했잖아요. 말의 그 말의 질병을 담당해서 치료하는 수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혼자 생각을 해봐요. 치료를 하다가 이 의술, 요 기술로 사람도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하고 소위 말하는 임상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치료가 확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백의원이 나 이제 수의사 안 할래, 의원 할래 하면서 전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종기 치료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이 침을 이용해서 종기를 이 백의원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거냐면 조선시대에 치종청이라는 관청이 있는데 이 치종청이 뭐 하는 곳이냐면 종기 치료를 전담하는 그러한 관청이에요. 이런 관청을 전문적으로 둘 정도니까 종기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의원의 치료술은 이렇답니다. 종기가 난 환부를 침을 통해서 이제 환부를 이제 찢거나 이제 그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고름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합니다. 종기가 나면 그 고름 밑에 그 딱딱한 게 있어요. 이걸 또 침으로 제거를 해내는 그런 의술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아주 유명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의술이 신통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당시 임금이던 현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현종이 콜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종은 누구냐면 효종의 아들입니다. 효종이 종기로 죽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종기에 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종기 치료 잘하는 의원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백광현이 궁궐로 들어가서 어의가 되는 거죠. 수의사 출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백광현을 어의로 백광현이 어의가 됐다, 내의원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면접만 봤는지 시험까지 봤는지 현종이 압박 면접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선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주민개업에 성공하는 이 모습을 사대부들이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그들 입장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원 됐다 정도만 기록을 해놓게 된 거죠. 다만 현종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이 현종도 종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을 크게 인정을 받아서 품계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포천 현감까지 오르게 됩니다. 현감, 사또, 포천의 지방 지자체 그 단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의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각 공공기관 장들도 있고 뭐 단체장도 있고 하십니다만 이때 이 조선시대에 중인계급인 의원이 고을현감까지 된다는 건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의원이 사또가 된다. 조선시대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야기가, 이 백광현에 관한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조승우가 주연이었습니다. 드라마 마의라는 사극이 백광현 의원을 주인공으로 모티브로 삼은 드라마였습니다. 피재길이라는 의원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 피재길 의원은 약장수를 하다가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임금의 병환을 치료하는 어의까지 된 겁니다. 이분도 또 종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들어가서 임금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약장사라고 했잖아요. 고약장사였습니다. 이 고약, 우리 장년층들은 뚜렷이 기억을 할 텐데 요즘은 고약, 종기 났다고 뭐 골맞다고 고약 붙이는 일 거의 없습니다만은 장년층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에 다 고약 붙였습니다. 시커멓게 이런 데 막 붙이고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피재기를 코로 판 임금은 정조입니다. 정조도 종기로 돌아가셨는데 특히 부창이라고 해서 머리에 그 종기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재길이 이제 픽업이 되는데 이 피재길의 가문은 이제 원래 대대로 내려오는 의원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거래 그 피재길의 실력이 좀 더 알려질 수 있었고 대신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금이 코로 파기도 또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이분이 만든 그 보약은 웅당, 곰의 쓸개를 주재료로 해서 만드는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 정조의 머리에 붙여줬더니 사흘 만에 병환에서 일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약장사를 너 약 그만 팔고 내일부터 궁궐로 출근! 이래서 내의원의 어의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이 피재길에 관한 기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기록인데 바로 피재길을 불러서 종기를 치료한 7년 후에 정조 임금이 또 발병을 합니다. 또 종기. 이때도 피재길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실패. 이때는 정조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피재길이 귀양 같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조 임금 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종기 말고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정조 때에 그 전염병이 한번 크게 돌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백방으로 여러 방책을 내놓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전염병을 잡는 약재를 제공한 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런 그 베네핏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국산화하거나 치료제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제약사들 여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황해도에 김경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난한 백성들을 이 전염병에서 구제하고자 환자 1000명을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궁에 알려져서 임금께서 특별 포상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분은 유상이라는 의원이신데요. 이 유상 선생께서는 시체탕이라는 것으로 임금의 병을 치료해서 그 뭐랄까 유명세가 떨쳐진 그런 의원입니다. 시체? 근데 그 시체가 이제 음은 똑같습니다만은 시체할 때의 그 시자는 한자로 감, 우리가 먹는 감 있잖아요. 그 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시, 홍시 할 때 그 시자입니다. 그래서 감 꼭지를 말린 다음에 그거를 다려서 마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천연두를 다스리는 그런 의술을 펼친 분인데 숙종 임금께서 천연두에 아마 잠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이 시체탕을 유상이라는 의원께서 다려서 진상을 하게 되고 그걸 마신 숙종이 병에서 낫게 되고
더불어 유상은 최고의 의원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오늘 역마살 여러분들의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말미에 나오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시체탕이 오늘의 10분의 1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기록되는 정사라는 것이 가진 자, 기득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오롯이 되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굳이 그 주변부의 계층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이나 민중생활상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라는 게 남아있는 기록, 표기되어 있는 것 이외에 그 이면, 그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 그럼으로 해서 백성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벌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 2년째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순서 접겠습니다. 역사 텔레